그럼 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한 겁니까? 아니, 당대표 나갈 저기가 아니고 왜 아니에요? 아니, 문제가 정도 나이가 많아요. 네, 전형적인 물타기. 물기시를 아니 오늘자 계속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잠깐만. 당대표를 그만두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없어, 핵심이. 당대표가 그냥 마지막 한마디 재밌는 이야기 해야 돼. 대선과 지선이 끝나고 정치권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당내 갈등이 마구마구 표출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뭐뭐 때문에 걱정돼. 준스톤. 이준석 대표를 보통 이제 준석 이러니까 준스톤이라고 칭하잖아요. 네. 딜레마 상황이 같습니다. 대선 지방선거를 이겼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당 대표는 뭐 굉장히 이제 칭송을 받고 그렇죠. 힘이 네. 실리게 말이거든요. 그렇죠. 넘버 2잖아요. 네. 대통령 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엔 넘버 2가 아니라 한번 넘버 10쯤 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이제 징계위를 열리기로 했고 네네. 국민의힘 분들 보면은 집권 여당 대표인데 징계하면 되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네. 징계하긴 한다. 네. 근데 날짜가 문제다. 언제 하냐 문제다. 이게 지금 24일로 잡아놨는데 네. 아니 선거 대선 지방선거 이겼는데. 이긴 당대표를 네. 징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당내에서 안 됩니다. 여당 대표를 어떻게 징계합니까?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속이 쓰릴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이준석 대표 때문에 쓰진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민주당이 자기 코가 석자기 때문에 네. 자꾸 국민의힘에게 같이 물귀신 작전으로 국민의힘도 당 내부에 무슨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네. 좀 이게 침소봉대, 경강부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물타기. 물타기 물귀신을 아니 오늘 대표적 친윤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정진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금 이준석 우크라이나 갈 때냐 네 정치하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혁신이 이거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좌진석 우건동이라 할 정도로 핵관적인 네. 핵관인 분들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예전에 우리 뭐 사극 이런 거 봐보세요. 뭐 왕야 이런 분들이 이제 어디 아버지 묘 가거나 이러면 대신끼리 막 싸우고 비난하고 이러잖아요. 이제 네. 그런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네. 우크라이나 가니까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죠. 이제 편하게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얘기 이거죠. 이제 대표 빨리 그만둬라. 내가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국내에 있으면 이준석 대표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에요. 말로는 뭐 혁신이 얘기나 뭐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하지만 본질은 네. 이제 징계도 있는데 대표 그만둬라 빨리. 그러면 이제 지금 어쨌든 정진석, 뭐 권성동 다 이제 핵관이지만 어쨌든 당대표 나가면 안철수나 핵관 등의 한 불에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들어간 거예요. 아, 당권 경쟁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진석 의장 같은 경우는 거의 출마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심지어 이긴 지방선거 공천 문제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겼기 때문에 공천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공천 얘기도 꺼내고 있어요. 공천에서 이준석 대표 잘못했다. 지금 국민의힘에 선거 이겨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조그만 무슨 가십성 거리 기사거리 하나 나온 거 가지고 이거는 그냥 뭐 출마 선언, 그다음에 당권 투쟁, 그다음에 이제는 뭐 룰을 바꿀 수도 있다.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버리면 우리 현 변호사님이 너무 앞서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뇌피셜이라고 말씀하셔야 되고 아니, 저는 고발 안 해. 뭐 두근두근 형제끼리 무슨 고발합니다. 당대표를 그만둬라, 내가 출마하겠다, 당권 투쟁 시작다 이렇게 너무 앞서가 버리면 나중에 이것보다 더 재밌는 일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제 조금씩 아꼈다가 쓰시는 게 낫고 저는 이준석 대표 관련된 정진석 부의장의 저 발언은 저는 시기적으로는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문제가 있었으면 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뭐 가장 좋은 건 당의 중진이시고 원로시니까 당대표한테 사전에 의견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더라도 가기 전에 그러면 야 지금 이 시기는 가는 게 좀 좋지 않지 않냐라고 의견을 말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미 떠나서 한참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뒷북을 치는 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저도 좀 약간 좀 뜨악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정진석 부의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하고 가지고 무슨 당대표 출마 선언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사실상 그렇게 그건 너무 나간 거죠. 안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가기 전에 이래 아이고 부적절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되죠. 간 다음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명분을 삼는 거예요. 당권 경쟁이 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안철수 의원도 당대표 도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서 말씀드리겠다. 요거는 뭐 정비할 게 지금 있습니까? 그건 뭘 정비합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님 그 발언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당권 경쟁 나설 겁니다라고 물어보는 기자분들도 좀 너무 앞서가는 질문이지만 네. 그렇다고 안철수 대표가 조금 며칠 동안 정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대표를 그만두는 것도 핵심이 아니고 없어, 핵심이. 당대표가 지금 징계 처해진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당권이 시작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당권 나설 겁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적절한 발언이 아니죠. 그래요? 아니, 만약에 오히려 안 대표는 이제 어렵게 원내에 들어왔으면 네.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저한테부터 전화를 하셔서 국민의힘 내부에 자기의 우호 세력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요. 우호 세력이에요? 우호 세력화 시켜야죠. 아니, 교수님 우호 세력 아니잖아요. 하는 거 봐서요. 근데 애정이 있잖아, 애정이. 예정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얘기하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이지. 더불어민주당 뭐뭐 때문에 걱정돼. 난파선. 민주당이 난파선의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남 속입니다. 예. 난파선이라는 걸 아시지만 이제 배가 침몰하느냐 마느냐의 지금 순간이잖아요. 왜 난파선이냐면 난파선 1단계는 서로 침몰할 것 같은데 완전히 침몰이 되지 않으면 그래도 살아보려고 너부터 내려. 빨리 짐 빼.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책임을 하고 상대방을 몰아세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 빠져 죽게 생기고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그때 난파선에서 먼저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단계 민주당은 이제 서로 간에 책임을 공방전을 하면서 네 탓이니까 네가 빨리 나가라. 책임 떠넘기로 지금 난파선이 1단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지금 어려운 처진 맞는데 난파선이라는 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이제 배가 한번 어디에 뭐 바위에 쿵 부딪힌 정도지. 내가 이제 뭐 수리하면 된다. 그렇죠. 수리하면 된 거지. 많이 뭐 가라앉을 정도는 아니다. 네네. 그럼 굉장히 달변가는데 말씀을 잘 못하시네요. 네. 굉장히 말수가 줄었는데. 민주당 당내 정말 그 갈등이 심각합니다. 일단 뭐 지선 패배를 두고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의원이 이제 출마해서 졌다. 그나마 출마했기 때문에 경기도라도 살려냈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이재명 의원이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전당대회요? 네, 그럼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난파선 비유했듯이 그 안에서 지금 치고받고 책임 논쟁을 할 것이고 서로 상대방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빨리 배에서 내리라고 할 텐데 네. 친명 그룹에서는 당연히 이재명이니까 그나마 이득영도 왔다라는 것이고요. 친문 그룹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싸움은 제가 볼 때 계속 공방전을 벌일 거고 어떤 비대위가 들어서든 간에 8월달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하게 된다면 민영 비대위는 벌써 조금씩 이제 윤곽을 드러내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예언했습니다만 이재명 의원의 입장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나 당대표가 돼서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가 혁신하겠다. 그러나 혁신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저 구주리인 586 친문그룹이다. 그래서 아마 친문그룹 586을 타겟팅해서 매섭게 아마 몰아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첨예해지겠군요. 저희들은 진짜 보기 너무 좋죠. 아니 그러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바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리더십도 위기인데 사실은 이제 두세 가지 면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뭐 홍영표 의원도 당연히 뭐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고 나머지도 어찌 보면 이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보면 뭐 친문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했으면 이게 정권 재창출을 했겠죠. 어찌 보면 5년에서 정권을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문에 있는 분들이 다시 나온 게 맞느냐 이런 게 당장 있고 386을 대표 주자하는 분들이 나왔을 때도 아니 386이 또 나오냐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고 야당의 경우에 사실은 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강력한 리더십 대부분 대권 후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차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안 그러면은 안 모이거든요. 미래의 비전을 보고나 모이는 거기 때문에 여당 같은 경우에 이제 권력을 놓고 싸우는 건데 야당은 미래를 보고 지금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사실은 지금 언급되는 분들보다는 개혁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는 더 낫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